안철수 후보하고 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일단 결선 투표가 있는 하에서는 예. 연대할 생각 없습니다. 아, 결선, 예.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뻔한 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데 뭐 하려고 연대를 해요. 어.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시겠다면 그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예. 저는 인위적인 어떤 연대를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가 발표돼서 본경선 진출자 4명이 대표 기준입니다. 가려지는데 당대표에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제1호 공약이 대통령 공천 불개입. 천하람 당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네. 제가 네. 오랜만입니다. 천 후보. 아유, 네, 네. 저도. 아유,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이제 네. 하태경 의원님이 사실. 그래서 원래 출연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어제 밤에 이제 늦게 부산에 이제 내려갔다가 방금 그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야.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왔거든요. 아유,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시간이 안 맞을까봐 전화 네. 연결로 부탁드렸었는데 네. 나올 수 있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 다행입니다. 아유, 저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면 더 좋죠. 아무래도 아유, 그럼요. 생동감 있고. 네. 제가 우리 천 후보 소개할 때 당대표 선거에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진 분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했거든요. 음. 저는 천하람 후보가 출마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아, 그런 분들 네. 대부분이겠죠. 이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진 이유가 뭡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 와이프의 표현을 들자면은 네. 잘 가다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너무 빡센 도전을 좀 한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하는데 제가 원래 그런 도전을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출마하게 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 축구계 그 멋진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면 직접 뛰든가. 제가 지금 당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진짜 무슨 과거에 그 줄 세우기 개파 정치하던 정당으로 완전 무슨 망하는 길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 망하는 길에서 당을 좀 되돌려 놓을 앞으로 좀 제대로 가게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의 전 의원 중에 누가 하나가 나오면은 저한테까지는 기회가 좀 없겠지 생각했었는데. 네. 만약 유승민 전 의원 나오면.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속으로 그럴 리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나경원, 유승민 두 분 다 안 나가면은 나라도 뛰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설마 그런 일 있겠어? 뭐 한 명은 나오겠지 이랬는데 진짜 두 분 다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당을 다 지금 뭐 과거로 지금 망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사람이 필요해서 남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네. 답답하면 내가 뛰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냥 뛰어나왔습니다. 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주연 천하람, 네. 감독, 시나리오, 총괄 디렉터, 제작, 투자, 이준석. 네. 맞습니까? 일단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 돈을 내고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시나리오, 분들이 감독, 제작은. 근데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막 이준석 아바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사실은 김정재 의원도 저희 인터뷰 때 맞아요. 그런 저 표현을 와서 했고. 하시는 네. 거 봤는데 원래 김정채 의원이 이제 약간 공격의 선봉장 노릇을 지금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저를 이제 슬슬 공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좋다. 뭐 얼마든지 덤벼라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저보다 우리 김태현 선배가 네. 이준석 대표랑 훨씬 더 친하잖아요. 그런가요? 이거 보면은 이준석이요. 네. 누가 따라하려고 이준석처럼 할 수 있습니까? 독특한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을 누군가가 따라하거나 대체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네. 여의도에서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잘 얘기했던데 뭐 빠니보틀 곽튜브 이거 엄청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빠니보틀이고 본인이 천하람의 인지도를 조금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넓히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천하람이 곽튜브처럼 더 잘 되고 더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는 본인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실 정치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예를 들어 내기의 도청장치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한테 무슨 말을 해라라고 실시간으로 지시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제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곽튜브 이상으로 뭐 이준석 대표를 능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이게 약간 방송국이 달라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퀴즈도 나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 후보에게 네.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또는 좀 강하게 당신 나가 이런 메시지 전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솔직히 출마 결심을 이미 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얘기네. 텔레파시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약간 브로맨스 느낌이라서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근데 일단 그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경원, 유승민 두 분 다 안 나오면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좀 진즉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신 아침에 이걸 보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은 내가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랑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러닝메이트처럼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잘해봐도 되겠냐라고 상의를 했고 상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화를 하진 않았고 거의 약간 진짜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화가 됐는데 딱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다짜고짜 천 위원장 이번에 당대표 나가면 용되는 거 알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지금 이미 약간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일단 가족이랑도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 하고 한번 상의해보자라고 했고 그 후로도 이준석 대표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약간 본인이 약간 업된 것 같아요. 뭐 거의 엄청 신나가지고. 선거판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정도로 활동력이 넘쳐나는 이준석 대표를 꼭 능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능가해야 돼.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경선 컷오프 4명 발표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은 그 4명 안에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요. 이미 결정은 났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지금 이제 마치 프레임이 친윤이냐 비윤이냐라고 가 있지만 사실 정확한 프레임은 과거로의 회귀냐 아니면은 앞으로의 전진이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태냐 혁신이냐의 싸움인데 지금 지금의 당 상황에 문제가 있다. 이 윤핵관들이 충성 경쟁을 강요하고 줄 세우게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히 짚어내는 후보는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일한 혁신 후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찍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선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빨리 올라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당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내가 무슨 윤시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어떤 표심을 충분히 잘 받아 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당에 있는 훌륭한 오랜 정치한 중진 의원님들을 추월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네. 아직까지 천하람이라고 하는 후보가 본인의 실력이나 철학이나 비전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국민의힘 주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올라간다면 매우 기쁘겠지만 동시에 우리 당에 대한 굉장히 큰 위기감과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구태와 혁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천하람 후보는 혁신을 대표한다는 말씀이시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구태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아마 구태라고 말씀하시면 천하람 후보 버전으로는 김기현 후보는 구태 쪽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천하람 후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안철수 후보는 구태에 가깝습니까? 혁신에 가깝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AI 챗 GPT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AI도 알까? AI 이거 도대체 답변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우왕좌왕 우물쭈물하고 계십니다. 우왕좌왕 우물쭈물.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좀 고민을 이제는 좀 마치시고 결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다. 어떤 결단이요? 이제는 개혁 후보가 되겠다라는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윤심 호소 이거 실패했거든요. 제가 왜 구태라고 말씀드리냐면 전 윤핵관 분들한테 사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질투가 나가지고 그거 뺏어서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당이라는 게 말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고 토론이 상실되면은 그 옛날에 민주당 망할 때처럼 당이 망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다음번 총선에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점퍼를 입고 총선 뛰는 우리 후보자들한테 네. 여기 가슴에다가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 버리면은 네. 총선 해보나 만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네. 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네. TK 민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출마 선언 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TK 네. 3일 돌고 왔는데 네. 다들 하시는 얘기가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이 영남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무소속 돌풍 불 수도 있다. 네. 민심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이렇게까지 밀어줬는데 정권 잡고 하는 것이 과거의 행태, 개파 정치 또 반복하고 있냐. TK에서도. 아니 거기서도 보면 막 이게 제가 얘기를 세게 구체적으로 하면 여론조사 줄줄 읊어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은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TK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는 유승민이 TK에서 인기가 꽤 좋다라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분들이 유승민이 좋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주류보다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개혁 세력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TK 민심인 것이거든요. 저는 저희 당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는 오히려 TK 출신 정치인들인 거지. 네. TK 민심은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저희 포착 못하면은 다음 총선에 굉장히 큰 위기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네. 하던 얘기 안철수 후보 네.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개혁적으로 와라. 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새 정치의 초심을 좀 이제는 네. 되살려야죠. 본인은 지금 보면은 이번 컷오프 통과하면 네. 그러면 이제 결선을 진출하는 게 두 번째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기현 후보는 결선에 안정적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본인이 표를 잡아야 될 건 안철수 후보 쪽 표 아니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안철수 후보가 구태로 가야 좋은 거 아닌가 본인한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한번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와 지금 경쟁하는 사이지만 네. 어찌됐든 천하람 당대표 체제 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저희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 이번에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네. 다음번에 대선 후보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그 일관성을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태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때 갑자기 내가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해봤자 그게 먹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천하람 후보의 기대대로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오면 네.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일단 결선 투표가 있는 하에서는 네. 연대할 생각 없습니다. 결선, 예.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뻔한 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데 뭐 하려고 연대를 해요. 어.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시겠다면 굳이 그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예. 저는 인위적인 어떤 연대를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에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 올라가면 천하람 후보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 두 분의 행보를 본 바로는 네. 제가 지지할 만한 마음에 드는 후보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네. 이번에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의 이런 모습 보면서 네. 우리가 얼마나 이 여의도 정치에 갇혀 있나, 어. 공급자 마인드에 매몰돼 있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두 분의 후보가 천하람 지지층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혁 아젠다를 던지고 그걸 진정성 있게 표출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가서 손 잡아봤자 그거 그냥 야합이에요. 개혁을 원하는 천하람 지지층 절대 안 따라갑니다. 예. 또 서로 굉장히 어색한 게 막 슬픈 표정 지으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손 한번 잡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지지자까지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당원들이랑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본인이 저는 누구를 결선해서 지지합니다 해도 아무 소용없고 네. 그냥 천하람만 우스워지고 끝나고 네. 지지층에서는 쟤도 똑같이 구태 정치하는 뭐 젊은 정치인이 왜 저러냐고 욕만 먹고 지나가는 거지. 예. 우리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요. 국민들이 정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특히 양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야합을 할 생각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당원 구성만 보면 영남당을 벗어났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영남에다 집중되는 거 맞는데 지금 영남 당원보다 최근에 20, 30대 당원, 네. 그다음에 수도권 당원들 확 늘어서 당원 구성만 보면 영남당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20, 30대 새로 들어온 20, 네. 30대 당원하고 수도권 당원들의 표심은 어떨 거로 분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의 당원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요. 저의 중요한 과제는 이겁니다. 이 지금의 당원 분포 비율이
국민의힘의 의석 분포 비율로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네. 그러려면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영남권 의원의 숫자만큼이나 수도권 의원의 숫자가 많아진다면은 저희가 총선 대승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항상 보면은 총선 공천을 하는 시즌에 당이 좀 이상해요.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보면 총선 사실 망했잖아요. 망했죠. 중도층 표심을 안기 어려운 당 지도부가 하필 그 시기에 있다 보니까 네. 총선 공천도 이상했고 사실 성과도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권자에게 줄 서는 비율이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이거는 영남권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나빠서라기보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반면에 수도권 의원들은 조금 더 민심이랑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도지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초선 의원이 연판장 썼습니다. 네. 연판장 그 자체도 정말로 굉장히 나쁜 행태지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자정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 쪽에서나 아니면 공천권 눈치 보는 쪽에서 그런 거가 마지못해가지고 윤핵관들이 막 쪼니까 한다 칩시다. 네. 그러면 민심을 중시하는 국회의원들 쪽에서 카운터 연판장이 나와야 돼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대표 출마할지 말지나 뭐 자기 정치적인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왜 초선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 난리냐. 카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 카운터가 원외에 있는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한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네. 원내의 이 전체적인 분포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네. 우리 국민의힘 자체가 내부에서 건강하게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또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30대 영선 당대표로서 굉장한 기대가 많았는데 어찌됐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호흡은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천하람 당대표가 또 되면 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어떤 향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야 이거 대통령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이제 공도 멸망인데 뭐 이런 걱정하시는 당원들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만큼의 공격력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의 재기발랄함은 없어요. 저는 훨씬 더 묵직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사람 자체가. 그리고 좀 다르죠. 예. 네, 두 사람은.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장 우리 도봉에 예.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준석이 마라탕이라면 천하람은 짜장면 같다. 뭐 딱 와닿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말인지. 아마 이제 아직 이거는 이제 저를 원래 아는 분들은 좀 와닿으실 텐데 네. 아마 뭐 연설 과정이나 토론 과정 보시면은 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도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천하람이라는 친구는 네. 조금 더 훨씬 묵직하구나. 이게 체격이 묵직한 것보다도 성격적으로도 그렇구나 느끼실 그럼 거고.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각을 세우거나 충돌하거나 그런 일 없다? 저는요. 네.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내고 싶은 네. 성과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선거에서 잘 써먹히는 포장지 당대표가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집권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은 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3대 개혁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네. 우리 경제 위기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솔루션을 가진 정당이구나. 네. 아, 천하람이가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는구나라는 네.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그걸 하려면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대통령이랑 맨날 싸우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민심에서 크게 벗어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네. 조언도 드리고 사과도 하자고 하겠지만은 예. 억지로 싸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오프 결과 발표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죠. 지금까지 당대표 후보였던 후보인 천하람 순천갑 왜 당의원 불길한 얘기하고 그러세요. 컷오프 날에 하필이면. 컷오프 통과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